농튜버입니다. 이제 생강 수확도 거의 끝이 났습니다. 지금 밭에 일부 조금 남아있는 생강을 수확을 해서 흙을 어느 정도 털어서 택배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생강들은 지금 다 생강굴 저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강을 잘 키우시면은 생강 줄기가 옆으로 하나씩 가면서 밑에 땅속으로는 생강이 옆으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생강은 씨앗이나 모종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감자 심듯이 생강을 잘라가 가지고 심으면은 생강의 일부분에서 순이 나오면서 그 순에서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줄기가 나와서 위로는 이러한 생강잎을 형성하게 됩니다. 늦게까지 생강잎이 이렇게 녹색이면서 건강하면은 미리 수확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잎에 있던 양분들을 밑에 뿌리로 내려서 생강 알이 더 굵어지고 옆으로 더 번지고 더 깊은 향을 내는 좋은 생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11월 중순이고 입동도 지났고 매일 서리가 내리고 미술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우스 아니어서 서리로부터 생강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늦게까지 잎이 지지 않고 건강히 잘 크고 있었습니다. 생강을 수확하기 전에 2-3일 전에 물을 충분히 주어주면은 생강을 뽑을 때 조금 쉽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부만 남았기 때문에 요즘에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강을 줄기만 잡고 그냥 잡아 당겨버리면은 생강이 안에서 발이 여러 개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뻑 소리가 나면서 생강 중간중간이 끊어져 버리고 찢어져 버립니다. 그럼 1년 동안 잘 키운 생강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손으로 잘 뽑히면 좋겠지만 뽑히지 않을 때는 산발이를 이용해서 생강을 뽑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산발이 이게 발이 2개가 더 있었습니다. 발이 4개죠. 사발이라고 부를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자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원래 사겹살인데 삼겹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연장도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삽보다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땅이 많이 파지지 않고 그냥 살짝살짝 들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원래 4개였는데 가운데 발 2개만 놔두고 양쪽 좌우 발은 글라인더로 잘라주었습니다. 발이 4개가 있는 채로 생강을 수확하게 되면은 찔러서 팔 때 생강이 옆으로도 이렇게 뿌리가 형성돼서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산발이가 옆에 있는 생강까지 건드려 버리면은 생강이 상처가 나기 때문에 발 2개만 남기고 잘라 주었습니다. 생강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어주고 살짝 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생강을 들어주면은 이렇게 생강이 쉽게 수확이 됩니다. 들어올린 생강은 흙을 일부를 털어주시면은 알고 있는 본연의 생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뽑아 올린 생강은 어떻게 하느냐,
이 생강 잎 줄기들을 하나씩 꺾어서 잘라 주십니다. 원래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느라고 한 손으로 잡고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한 손으로 밑에를 잡으시고 한 손으로 꺾으시면서 작업을 하시겠죠. 생강 잎은 길게 따건 짧게 따건 별 상관은 없는데, 짧게 따려고 하면은 밑에 생강까지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힐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유있게 잘라 주어도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강 줄기가 남아있지만 이것을 보관하는 저장고에 갖다 놓으면은 한 1, 2주 정도가 지나면은 생강 줄기가 있던 곳이 점점 물러지면서 이 부분, 눈 부분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추운 곳에 가면은 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점점 퇴화시켜서 없애버리듯이, 얘들도 이 줄기 부분은 날씨가 추워지는데 계속 열고 있으면은 다른 세균 등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열려있는 이쪽부터 추운 온도에 적응을 못해서 얼어버리면은 생강 전체가 얼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버리는 수순을 거치는 겁니다. 생강이 이렇게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면은 생강 향기도 좋게 생강이 잘 연근 겁니다. 좋은 생강, 우수한 생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기가 많은 큰 생강을 뽑지 않고 조그만 생강을 뽑았습니다. 생강을 받으셨을 때 여기 윗부분이 조금씩 물러진다, 그것은 이상 있는 생강이 아니고 생강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흔히 아시는 생강의 모습은 마트에서 파시는 이렇게 한두 조각짜리 노란 껍질 까진 생강만 보셨기 때문에 직거래나 농장에서 이 생강을 사서 가시는 분들은 생강의 모습에 적응이 안 되셔서 문의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 부분, 이 부분은 구강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봄에 종자로 심었던 그 생강의 부위입니다. 여기에서 싹이 나오면서 옆으로 퍼지고 하면서 이렇게 생강이 옆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신강, 원강이라고 부르면서 상품 가치가 있는 그 생강 자체를 말합니다. 이 뒷부분 구강은 여기 있는 양분으로 싹을 틔웠기 때문에 생강의 수분이 적고 안에 있는 양분이 적습니다. 하지만 생강 향이 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생강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약재상이나 식당, 족발집 이런 곳에서 생강이 많이는 안 들어가고 냄새만 잡으면은 고기의 잡내나 생선의 비린내 이런 것만 잡으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신강의 한 반값 정도 위아래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흙을 털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흙을 많이 털었는데, 오랫동안 보관을 하실 거면은 흙을 이렇게 다 털시기보다는 흙을 이렇게 좀 넉넉히 더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 겉을 감싸고 있는 생강이 아니죠. 생강 겉을 감싸고 있는 흙이 생강의 수분을 마르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그리고 겉에 뭐 상처가 나는 것도 막아주고 다른 벌레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이 생강이 오늘 수확했을 때랑 수확하고 2, 3일 후에 무게를 쟀을 때 무게 차이가 엄청 큽니다.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농산물은 키로로 팔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감량이 되면은
판매를 하실 때 적자가 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셔서 이 구강도 지금 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강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 상처로 균이 들어가서 생강이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강을 나중에 출하하실 때 따셔도 됩니다. 흙을 넉넉히 붙여 놓으셔서 놔두시면 수분 유지도 되고 생강을 보관을 하실 때도 덜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 바깥으로 저장고의 온도가 일교차가 가을에는 큰데 그 온도를 밖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불을 덮고 있는 것과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 밑에 물뿌리 잔뿌리들도 많은데 얘네들도 지금 뗄 필요 없습니다. 생강에 상처를 미리 줄 필요는 없습니다. 출하를 하실 때 하면 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은 눈이 죽으면서 이 필요 없는 뿌리 부위들도 생강이 알아서 썩어서 없애버립니다. 생강 몸뚱아리만 남는 겁니다. 지금 직거래 주문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생강을 빨리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